네, 이번에는 시카고 퍼블릭 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언스 커리큘럼인 앰플리파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원래부터 시카고 퍼블릭 스쿨 K-8th grade 스튜던트들한테 전폭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학 교육 과정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과학 이론상에서 마를 베이스드 인쿼리를 기준으로 해요. 그게 뭐냐면 마를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마를을 디벨롭하고 아니면 리파인해서 마를을 새로운 시츄에이션에 어플라이 한다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일 처음 인터레스팅한 피노메나를 시작으로 해서 애들한테 질문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나오지? 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거는 그럴 거예요. 이니셜 말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맞는지 해볼까? 라고 해서 지금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면서 에비던스랑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날리지를 빌드해요. 그럼 이 날리지를 새로운 시츄에이션에 어플라이해서 그 날리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걸 기본 구조로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노미나 베이스로 시작해서 학생들이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한 에비던스 베이스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빌드하고 그거를 새로운 시츄에이션에서 어플라이 하는 게 앰플리파이의 주요 그 디자인 프레임워크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자면 이거는 라이트에 대한 건데요. 이게 호주에 웬일인지 스킨 캔서 걸리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도와줘 라고 편지가 왔어요. 왜 이런지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줘 라고 Austrian Health Alliance에서 레터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 피노미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멜라노마라고 하는 스킨 캔서의 레이시 여기 보면 빨가면 빨갈수록 더 오렌지 가까울수록 그 환자들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이 지도에 보면 이상하게도 스킨 캔서 레이시 여기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면서 호주에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스킨 캔서가 많은 건지 하면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possible 그 가능성을. 아마도 여기에 선라이트이 제일 많이 가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에 사람들이 좀 다른 스킨이 좀 더 센시티브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날씨를 따져봤을 때 여기가 햇빛 나는 날이 더 많은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을 세우면 그게 이니셜 말을이에요. 그럼 그게 맞는지 인베스티게이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어느 더 클리어한 맵으로 보면 프리퀀시로 따져봤을 때 정말 이상하게 여기에 스킨 캔서 걸리는 사람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흥미롭겠잖아요. 왜 그러지? 라고. 그리고 스킨 캔서 레이트를 살펴봤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에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어떤 데는 좀 내려가기도 하는데 여기 두 나라 정말 흥미롭게 정말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해봤던 claim evidence reasoning 중에 claim 내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는 거. 나는 이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possible claim 1번. 오스트레일리아가 선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클레임을 서포트하는 에비던스가 있는지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컨트리가 그러면 선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는지 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라인 이거를 적도예요. 영어로는 이큐에이터라고 하는데 이큐에이터 주반 여기 요 라인에서 선라이트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요 오스트리아만 선라이트를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비슷한 로케이션의 브라질도 그렇고 선라이트 많이 받는데 왜 여기만 집중이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클레임이 잘 서포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레임을 버리고 두 번째 클레임. 오스트리아에는 아마도 다른 종류의 라이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닐까? 라는 가설이 있다면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different light이라고 하면 우리 태양광에는 그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어요. 그럼 그 레이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보면 자, 월드 울트라 바이올렛 라이트 맵이라고 하는 또 맵이 있는데 그 맵을 살펴보니까
재미나게도 울트라바이올렛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네요. 그쵸? 근데 왜 오스트레일리아만 이렇게 많이 스킨 캔서가 집중되는지. 그럼 두 번째 클레임도 약간 알쏭달쏭하지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세 번째 클레임.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스킨이 좀 더 센시티브한 스킨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센시티브 스킨이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스킨의 종류, 스킨 그러니까 색소라고 할 수 있는 멜라닌의 정도에 따라서 스킨 컬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멜라닌이 하는 일은 UV 라이트를 블락해줘요. 그래서 멜라닌이 원래 많은 사람들은 이 UV 라이트이 스킨 셀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헐트하는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멜라닌이 이 UV 라이트를 컷해주니까. 근데 멜라닌 색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UV 라이트여도 이제 셀 데미지가 나니까,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스킨에 약한 거, 그러니까 선라이트에 약한 거예요. 그리고 another way는 멜라닌 색소가 적은 사람들은 스킨 톤이 더 브라이트해요. 더 화이트에 가깝겠죠. 근데 멜라닌이 더 많은 케이스는 좀 더 스킨 컬러가 더 다크하니까, 이런 다른 케이스를 보면,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스킨 캔서 레이트이 더 높은 이유가 거기에 백인들이 더 많은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population of Australia 90.2%가 white people이에요. 이 사람들은 in history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귀향을 간다거나 유배를 됐을 때 유럽에서 호주로 많이 보는데 그 자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리지널리 살고 있었던 어버리지널 사람들이랑 에이시안 요즘 거기 호주로 많이 이민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 백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리 거기서 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 많이 살고 있고, UV 라이트이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킨 캔서 레이트이 거기서 되게 많이 리포트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인디케이터 중에 동그라미는 sulfuric acid고 다이아몬드 쉐입은 카본 다이옥사이드 and 트라이앵글이 오존인데요. 똑같은 로케이션 UV 라이트이 많이 떨어지는 도시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트라이앵글이 부족해요. 뭐냐 하면 오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공기 중에 오존층이 거의 없어서 UV 라이트에 거의 오픈되다시피 한 동네예요. 근데 지금 오존은 UV 라이트를 멜라닌이 하는 것처럼 블락 시켜주지만 카본 다이옥사이드나 설프릭 엑시드는 UV 라이트에 도움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많다는 거는 거기에 에어 폴루션이 많다는 건데,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상공에는 for some reason 오존 레이어가 거의 사라져서 UV 라이트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요. 플러스 스킨들도 다 하얀 사람들만 있으니까 거기에는 스킨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클레임 3개를 살펴봤는데 어느 클레임이 더 밸리드하고 서포팅한 에비던스가 더 많은지,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면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스킨 캔서 케이스를 이렇게 솔브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리얼 월드 프로블럼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핵심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claim, evidence, reasoning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제일 appropriate한 방법을 따지면 claim, whether they make the accurate and complete claim. 그게 중요하고요. 그게 evidence를 클레임을 서포트하는 에비던스를 드는지, 그리고 그 에비던스를 클레임에게 매칭하도록 잘 설명하고 있는지, 리즈닝까지 와서 이렇게 완성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킨 캔서 케이스를 클레임, 에비던스, 리즈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앰플리파이는 여기서 배운 내용을 다른 피노미나에 다시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꽃게가
파란 색깔 플랑크톤을 물속에서 볼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하면 라이트의 성질 중에 햇빛이 물 바닥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 라이트 웨이브가 penetrate 못하는데 그래서 오션에는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sunlight zone, twilight zone, midnight zone. 여기는 sunlight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컴컴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 켜는 물고기만 사는데 이 플랑크톤은 어디 사냐 하면 슈림프나 플랑크톤은 여기 중간에 트와일라이트 존에 살아요. 그러면 꽃게가 이 밑에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요 위쪽에 있는 블루라이트를 갖고 있는 생물체는 볼 수 있겠지만 이 밑에 있는 생물체는 볼 수 없겠죠. 그러면 꽃게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트는 그냥 선샤인 or 선라이트 하면 그냥 하나처럼 생각했지만 그 라이트 안에 다른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레인보우 컬러가 있는 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이 앰플리파이어에서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피노미나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베스티게이트하며 배울 수 있도록 스트럭처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앰플리파이가 주는 게 킨더가든 through 8th grade까지 시카고 퍼블릭 스쿨에서는 이 교육 과정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토픽으로 킨더가든에서 5학년까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4학년은 Energy Conservation, Vision and Light, and Earth Features, and Wave Energy and Information. 이것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 할 때 디스플레이 코어 아이디어 거기 스트럭처에 보면 어떻게 컨텐츠가 배워지고 어떤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을 커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이 내용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가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에 발맞춰서 개발된 커리큘럼이라서 NGSS랑 너무너무 잘 매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가 피노미나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한다니까 여기에는 피노미나만 모아놨어요. 어떤 흥미로운 피노미나로 시작할 수 있는지 수업의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쉐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수업을 이렇게 피노미나만 있다고 그게 수업으로 발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레스팅한 피노미나랑 아니면 다른 액티비티 같은 거를 여기 소개해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수업을 진행할 때 피노미나 베이스로 학생들한테 질문을 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클레임을 에비던스랑 리즈닝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면서 애들이 과학적 지식을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앰플리파이 사이언스 커리큘럼의 핵심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커리큘럼을 디자인할 경우에는 이런 그 구조를 참고하셔서 디자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앰플리파이에서 어떤 내용들을 커버하는지 킨더가든 through 8th grade 그 내용을 스크린 바꿔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앰플리파이 K through 8th grade에서 어떤 컨텐츠를 커버하는지 그 내용만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앰플리파이 사이언스에서 킨더가든 through 5th grade를 엘리멘터리로 지정하는데 그 엘리멘터리 유닛 얼라이먼트 한번 볼게요. 스크롤 다운 해주세요. 잠깐 여기 멈추면 이게 여기서 킨더가든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킨더가든에서는 간단하게 push and pulse 이거는 피지컬 사이언스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여기 NGS 퍼포먼스 얼라이먼트가 각 토픽마다 이제 클리어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킨더가든 피지컬 사이언스 그리고 킨더가든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앤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거는 엔지니어링 유닛까지 컴페어해서 요 커버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sunlight and weather.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지금 NGSS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 여기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토픽이 Needs of Plants and Animals.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엔지니어링 디자인하고 더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학년은 Light and Sound and Spinning Earth and Animal and Plant Defenses 해서 옆에 보면 Physical Science 크게 이건 Earth Science 이건 Life Science로 해서 토픽이 이렇게 정해져 나와요. 다음 페이지. 2학년도 이제
저희가 전에 mention했었는데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나선형 교육과정 구조로 해서 같은 토픽을 돌아오면 더 뒷분하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에 2학년은 Physical Science는 Properties of Materials and Changing Landforms 해서 이게 Earth Science예요. Plant and Animals Relationship 해서 이거는 Life Science 토픽이에요. 3학년도 여기에 보면 Physical Science, Earth Science, 그리고 Life Science 해서 이게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Common Core State Standard 얘기할 때 Informational Text라고 과학책을 읽어보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Weather랑 Climate 아니면 Earth System 아니면 Water Cycle 이야기할 때 3학년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3학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4학년 커리큘럼은 Energy Conservation, Wave Energy and Information, 그리고 Earth Features라고 해서 Physical Science, Life Science and Earth Science 이 내용이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나왔어요. 네, 5학년은 Continue해서 이제 Physical Science, Earth Science, 이렇게 Earth Science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에코시스템 리스토레이션에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라이프 사이언스 뭐 포커스 맞췄는데 여기 보면 이 앰플리파이 사이언스는 강점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게 하고 이 안에 그 프로페셔널 액터들이 그런 시츄에이션을 액팅하면서 애들이 드라마 보듯이 아니면 재밌는 영화 보듯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6학년에서 8학년까지 Amplify Science가 커버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6학년은 Life Science로 시작해서 Microbiome, Metabolism, 그 다음에 Engineering Design 들어가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신진대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휴먼 바디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이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이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만약에 어디 재난 지역에 우리가 에너지바를 보내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에너지바를 만드는 게 좋은가? 어떤 니즈가 많은지,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좋은지 해서 이게 배움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상생활에 실천될 수 있도록 그 시츄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미리 배웠던 뭐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뭐 설탕을 더 애드해야 되고 아니면 단백질을 더 애드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디자인됐어요. 계속해서 6학년 내용인데요. 자, 이제 7학년 내용은 미래로 가는 Earth Science 토픽인데 화성의 지질학적 뭐 이런 내용을 배우고 Plate Motion, Plate Tectonic 거기에 대한 theory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인턴십에서 Plate Motion을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앞서 배운 컨텐츠를 얘네가 이용해서 뭔가 엔지니어링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앰플리파이의 포커스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Chemical Reaction, 이거는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디자인, 이거 Physical Science and Life Science, 그리고 그 전에 킨더가든 through 5th grade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딥분해서 여기 다시 리비짓하게 돼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8학년인데요. 8학년 제가 Boy Who Harnessed the Wind 했을 때 그게 이게 Harnessing Human Energy랑 연결이 되고요. Physical Science로 Force and Motion 관련해서 Force and Motion Engineering Internship 해서 이게 Engineering Internship이 항상 중간에 들어가요. 그 배웠던 컨텐츠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솔브할 수 있게.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Magnetic Field랑 지금 Earth, Moon and Sun Natural Selection, 그런 다음 다시 Natural Selection의 Engineering Practice를 한번 해볼 수 있게 하고 여기는 Evolution에 대한 이야기까지 커버하는 8학년 컨셉으로는 상당히 어드밴스된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Amplify라고 해서 시카고 퍼블릭 스쿨 킨더가든 스루 8th 그레이드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 교육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과학 교육 과정을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디자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는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